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무서운 건 화재죠. 코나 EV 16대 화재로 인해서 1조 원에 해당하는 리콜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한 배터리 쪽에 단락 문제, 그걸로 인한 화재다. 그래서 LG 쪽에서 8천억 원, 약 현대가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교체 비용, 이런 부대 비용 감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2천억 원 정도로 해서 1조 규모의 리콜이 시행이 됐습니다. 16대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1조 원에 해당하는 리콜이 발생할 정도로 이 전기차 화재는 정말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이죠. 쉐보레 볼트 EV에서도 이 화재 위험성 똑같이 LG 에너솔루션 배터리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오창 공장에서 제조한 이 볼트 EV는 1조 1천억 원, 규모가 더 큽니다. LG 에너솔루션은 약 2조 정도를 배상해야 되는 엄청난 초유의 사태를 직면했고, 보상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 토요타가 도산 위기까지 몰렸던 ECU56,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1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사태로 인해서 당시에 토요타는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주가 하락 등의 연쇄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그 부수적인 타격이 좀 더 컸습니다만, 어쨌든 역대 최고라고 하는 리콜 규모가 2조가 안 됐었는데, LG 에너솔루션은 그 2조. 자, 근데 공교롭게도 SK와의 특허 소송으로 인해서 2조 원의 배상금을 받아서 투입을 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기차 화재, 배터리 화재 정말 무서워하는 부분인데, 중국 전기차 1위 업체라고 하는 BYD, 테슬라를 제쳤다. 테슬라가 2023년 1분기에 44만 대 정도를 출하했는데, BYD는 54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순수 EV는 한 27만 대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44만 대 출하를 한 테슬라에 비해서 순수 EV 관련해서는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쨌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냐. 자, 그런데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고 세계 1위라는 BYD, 리튬 인산철 중에서도 블레이드라는 독특한 형태를 통해서 배터리 안정성과 밀도를 크게 높였다는 이 배터리가 탑재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BYD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통합쳐서 70대가 넘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성에 있어서 믿을 만한 배터리가 아니다라는 게 이 화재 건수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BYD가 세계 1위라는 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BEV를 합쳐서 1위라는 거는 막 너도 나도 없이 보도를 하는데, 작년 한 해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스 EV에서 70대 넘는 화재가 일어났다. 이거는 보도를 잘 안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 언론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합산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이건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16건의 화재로 인해서 1조 원의 규모의 리콜이 시행이 될 만큼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야, 이게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지시죠? 이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70대 넘는 화재 건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진작에 규모로 따지면은 몇 조 수준의 리콜이 시행이 되고도 남을 만한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니면 부분 수리로 개별적으로 덮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만약에 진출을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치면 중국 내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BYD가 국내 소비자, 대한민국은 코나 사태에서도 16대 화재만으로 1조 원의 리콜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보다 더 대응을 빨리 해서 불편 없게 보상해주고 이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년에 70대 정도 불을 내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5대 정도밖에 안 났다고 해요. 괜찮은 겁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았으면요. 그 제조사 매장됩니다. 못해요. 이 정도로 불려면. 근데 중국은 특수한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굴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냥 뭉개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소비자 권리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2대 화재 난 걸로 1조의 리콜을 끌어냈어요. 이건 다분히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한다. 이거 가만히 안 있겠다. 항의를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더 이상은 우리나라 소비자법 약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없다고 해서 뭉개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결함이나 이런 비슷한 언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 화재는 정말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루틴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빨리 인정하고 리콜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기아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든지 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후속 대처를 기대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선에 올라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기아보이즈 그것 때문에 또 2,700억 물어내지 않냐. 이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미국 딜러사에서 요구를 한 거죠. 이모빌라이저를 빼고 보안장치 들어가게 있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키를 분실해서 다시 이걸 맞춰야 될 때 추가 키를 지급받아야 될 때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300 이상 비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딜러사 입장에서는 차를 팔 때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야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지면 이거 좀 부담인데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조사에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거 빼고 그냥 가격 낮춰가지고 나중에 유지보수 특히 보험 수가라든지 수리비 관련해서 이제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요걸 좀 제외하고 줄 수 있냐. 이때 기아가 그걸 받아줘서는 안 됐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비자들이 도난 문제라든지 또 브랜드 밸류 하락에 따른 후속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린 그렇게는 넘길 수 없다라고 그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됐는데 그걸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NHTSA의 이모빌라이저가 꼭 있어야 된다 이 규정이 없으니까 사실 규정이 없이 수출을 해도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뭐 소송을 한다고 하면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다퉈볼 소지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밸류가 잘 안착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들과 대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또 전체 규모를 봐서는 현대 기아가 브랜드 밸류를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소송을 할 만큼 엄청난 규모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모빌라이저를 무상으로, 그리고 또 그 차를 판매해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제 현금 $300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결론을 하는 게,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앞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보상안에 합의를 한 겁니다. K배터리도 보세요. 코나 EV 사태, 그리고 쉐보레 볼트 EV 사태로 인해서 2조를 배상을 한 LG에너솔루션. 또 재밌는 거는 이 2조나 되는 소송비가 SK온에서 들어온 거죠. SK온과 LG에너솔루션이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특허를 침범했다. SK온은 아니다. 우리는 기술 우회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결국은 2조 또 보상안에 합의를 해서 소송을 마무리 짓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2조를 또 SK온이 지불을 했는데, 뭐 SK온도 전혀 뭐 그 2조나 되는 돈을 지불을 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의 전기차, 대한민국의 K배터리는 이제 소비자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뭐 특허 분쟁을 통해서 또 리콜을 통해서 엄청난 배상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제조사로서
분명하게 자신들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위치에 도달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지금 코나 EV도 이런 식의 보상, 리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또 비슷한 사고가 터지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현대나 또 배터리, K배터리는 현재 보상이 되고 있는 이 매뉴얼대로 또 리콜이나 보상안이 자동으로 또 시행이 될 만한 그러한 루틴이 생긴 거죠. 중국은 한 해에 70대 불이 났다 그러면요. 이건 진짜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그런 제조사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제조사를 무서워하라. 그런 제조사가 K배터리 그리고 또 K전기차를 위협한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내에 진출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걸 믿고 산다고요? 뭐 사시는 분 마음이죠. 예, 그리고 이걸 추천한다고요? 아니 뭐 추천이 할 수 있죠. 뭐 광고비 들어오고 그쪽에서 아니 뭐 우리 거 소개해주고 우리 거 잘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뭐 돈 주겠다는데 달콤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로 소고기 사 드시려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기업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더라도 결함을 발생할 수 있어요.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결함이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개선이 되는지, 소비자들에게 어떤 후속 조치로 인해서 계속 그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이든 또 문제 해결이든 제공이 되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국은 특수한 시장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중국은요,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소비자들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제조사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에 어느 정도 범위를 확대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그 외의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과거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뭐 기업들이 잘못을 하거나 상품에 문제가 있게 되면 뭐 교환해주는 정도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이 지금 딱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지금 수치로 인한 고속 성장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제품들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뭐 저도 뭐 어떻게 방도가 없어요. 네, 뭐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돈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타고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편리한 어떤 도구로 스스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게 좋아하면 더 이상 방법은 없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 최대한 피해를 좀 덜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그 불이익을 당한 만큼 그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던 물건을 사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장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밑바닥이거나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자동차와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필수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입을 한다는 건 모험이죠. 예, 이런 모험심 강한 분들이 많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들이요. 네, 뭐 앞으로도 못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상품성 더 좋아지겠죠. 어떤 분들은 뭐 10년 후면은 따라잡을 것이다. 예, K 전기차나 K 배터리가 그냥 지금 있는 걸로 10년을 우러먹는다 그러면 10년도 안 걸리겠죠. 하지만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최소한 같은 속도로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성은요, 거의 일중독에 빠져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만하거나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년 동안 아니 뭐 토끼처럼 잠자고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데 자라도 안 자요. 네, 우리나라 기술자들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퇴근하라 그러면, 전기료 많이 나가니까 불 끄고 나가라 그러면 또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일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문 걸어 잠그고 서재 들어가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업체에 버티고 있으면서 기술 개발하는데 안 따라잡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귀를 좀 넓게 열어두셔서 그 상황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돌아다니는 전기 버스는 그러면 뭐 중국제 많은데 혹은 중국 배터리 뭐 리튬 이산철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희가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이 상용차 시장, 특히 전기버스 시장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요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은 이게 좀 초기 시장에 기형적인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멍들을 통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버스 시장에 만연해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실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